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아내가 뒤에서 부정행위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줄거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쇼를 즐겨보세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잭슨 때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친구인 베키, 나백, 백의 친구들이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 그는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토요일에 골프를 치고 집에 막 돌아왔을 때였다. 그는 열려있는 미닫이 테라스 문을 올려다보며 그의 아내와 그녀의 새 친구가 거실 옆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수영장과 미모사를 마시고 있는 다이애너 그의 아내는 문을 등지고 일광욕 의자에 누워 있었습니다. 백은 그녀의 오른쪽 빨간 머리에 있었습니다. 스테프는 뒤 바로 앞에 있었고 셰렐은 그녀의 왼쪽에 수영장 옆 수건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볼 수 없어서 들을 수 있어서 미안 백. 하지만 그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야? 나는 그것을 느꼈고 당신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떻게 느낄지 생각을 멈출 수 없다. 그의 아내는 게다가 내가 조심할 테니 잭슨이 이기도록 대답했다. 나는 캔디스 캔더스가 여자들에게 끝없는 유혹과 놀라운 밤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친구처럼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항상 당신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캔더스는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나는 이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나는 그녀 때문에 내가 내린 모든 어리석은 결정을 후회합니다. 그녀는 나의 몰락이 되었고 이제 그녀는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백은 슬프게 대답했고 그의 아내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뿐일 것이며 그게 전부입니다. 캔더스가 말한 것처럼 크기가 정말로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셰렐은 덧붙였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한 남자와 바람을 피웠지만 처음에 열정이 식은 후에 그 사람은 친밀한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남자일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버트를 만나서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최고의 존엄성이 많은 남자는 존엄성 때문에 존재하고 사실 전혀 흥미롭지 않다. 그녀가 한 모금 마셨다. 그것은 단지 스포츠 경기일 뿐이고 그게 다야 젠장 안 돼 로맨스 전혀 없음 결혼한 적도 없는 스테파니가 추가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독신 파티에 참여하고 싶을 때 경고했어요. 함께 춤추는 남자에게 절대 애착을 갖지 않도록요. 당신은 단지 춤만 추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클럽에 옵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이 남자와 불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든 모르든 그 사람과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춤을 추며 약간의 재미를 봅니다. 다이애나는 어젯밤까지 그가 나에게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위험이 대단하고 어젯밤까지 나와 함께 밤을 보내고 싶어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줄 때까지 잘 행동했고 이제 그것을 내 손에 쥐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녀는 매우 웃었습니다. 나는 생각만으로 날아갑니다. 그에 대해 백은 앉아서 다이애너에게 기대었다. 캔더스 자매는 그녀가 매일 밤 놀라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녀는 나처럼 집에 앉아 외롭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고 그곳이 당신이 향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잭슨과 같은 남자를 위해 무엇이든 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친절합니다. 그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허리에 수건을 묶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장례식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습니다. 잭슨이 당신을 버리면 내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를 내 것으로 만드는 힘. 다이애너는 그녀의 친구를 쳐다보았어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백이 슬퍼 보였을 때 한 번만 해야 해요. 그것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가본 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잭슨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아내가 클럽에서 만난 어떤 남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화면을 옆으로 밀고 화면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신이 독신 파티에 별로 능숙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이 술집의 어떤 패배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이애나가 울면서 콘크리트 위에 떨어졌어요. 스테파니가 먼저 일어나 잭슨을 위로하려고 했어요. 진정해 잭슨. 그녀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말도 안 된다고 대답했어. 당신이 그녀를 파티에 데려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 알고 있었어. 특히 당신 스테파니는 당신들이 모두 여기 있기 때문에 집게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어요. 그녀의 물건을 챙기고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셰렐은 남편을 통제할 때 사용했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진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남편의 가슴에 손을 얹더니 갑자기 비틀거리며 수영장으로 뒤로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잭슨은 셰렐을 수영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돌아서면 1시간 동안 있다가 돌아오면 그 사람이 내 집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스테파니에게 새로운 룸메이트가 생긴 것 같아요. 잭슨이 집에 들어갔다가 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당신과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데이트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혼이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나는 당신과 함께 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아닌가요? 백은 자랑스럽게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후 금요일의 독신 파티에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백은 그녀의 남자친구가 인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수년 전에 그녀를 유혹했던 남자의 룸메이트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후회할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그녀의 삶이 바뀐 것처럼 더의 삶도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벌을 막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초등학교 때부터 D를 알고 있었고 일단 D가 무언가를 결정하면 그것은 영원히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2번의 독신 파티에서 이 유혹을 더 빨리 사진으로 찍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가 D에게 자신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면서 행동했습니다. 기혼 여성이 남편을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의 남편을 찍어 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이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에 그가 남자친구와 춤을 추지 않았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녀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나중에 보자고 말했고 그 남자에게 인사를 했고 그들은 돌아서서 작고 허름한 아파트에서 클럽을 떠났습니다. 21년 동안 그녀가 잭슨 외에 내 옷을 벗긴 첫 번째 남자입니다. 그녀는 파리를 찾으러 손을 뻗으면서 그가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동반자는 그녀의 결혼 반지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반지에 끼웠습니다. 당신이 나를 만질 때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싶어요. D가 대답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잭슨이 나를 집에서 쫓아냈을 때 잭슨이 그걸 가져갈 수는 없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녀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아니 그는 내가 우리가 어떻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는지에 대한 내 친구들과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반지를 낚아채고 나를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갑자기 그녀에 대한 관심을 잃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백의 말이 옳고 그는 단지 그녀와 밤을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결혼했고 그 남자는 그의 패티쉬에 이끌려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이지만 남편이 없으면 그녀가 기분이 좋으면 결코 그녀를 제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다면 바람을 피우는 아내가 필요한 소녀로서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상품을 손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는 오늘 밤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원하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갖고 나면 당신은 떠나야 합니다. 여자친구 그리고 나는 내 남자친구가 아니야. 나는 애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부녀를 유혹한다. 그는 싱긋 웃으며 바지를 벗어 소파에 던졌다. 셔츠 단추를 풀고 그것을 바지에 추가했다. 그는 그렇지 않았다. 잭슨처럼 건강했지만 그녀는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그녀를 밀어내고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옷을 벗기 시작했고 이제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그녀를 정돈되지 않은 침대 위로 뒤로 밀어냈습니다. 마음에 들었다는 걸 알아요?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은 다음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슬프고 실망했습니다. 확실히 큰 일이었지만 그 경험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실망했던 일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스테파니의 아파트로 차를 몰고 돌아오면서 그녀는 그와 함께 클럽을 떠난 지 1시간밖에 안 됐을 때 잭슨과 하룻밤을 보낸다면 그의 품에 안겨
애프터글로우 오브 러브 메이킹, 애프터글로우 오브 러브 메이킹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클럽으로 돌아가서 슬프고 외로운 소녀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우버를 타고 스태프의 빈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잭슨은 일주일 동안 그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차갑다고 부르겠지만 그는 그렇게 대했습니다. 문제가 작은 상자에 갇혀 있는 문제들 성공적인 사업을 통해 그는 업무를 위임하여 그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D가 월요일에 직장에 출근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가 제안한 합의에 대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좋은 아내이자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가 수영장을 설치한 이후로 그녀는 이미 매주 파자마 파티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소녀들은 주말마다 그 주위에 누워 술을 끊곤 했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았지만 때로는 다이애너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동안 그들이 주말마다 그곳에 있는 것에 지쳤습니다. 잭슨은 그의 대학 캠퍼스에서 아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2시간을 운전했습니다. 잭슨은 그의 아버지가 계산한 것처럼 그의 아들에게 이혼 만토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가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문제를 예방했다고 그는 그의 어머니가 다음날 토요일 점심 식사 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잭슨은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번 방문이 이번 학기 남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랐다. 스테파니 저녁 식사 후에 다이애나에게 애인과의 밤이 전부였다고 물었습니다. 디는 캔더스의 정욕적인 이야기와 스테파니의 미혼 여성으로서의 흥미진진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실망했고 인생에서 최고의 밤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자신에게 딱 맞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그녀에게는 그런 남자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와 데이트하는 남자가 2명 있습니다. 그들 각자는 서로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고 스테파니는 오늘 밤 그들과 함께 방탕하게 말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2 커플은 식사하고 춤을 췄습니다. 스테프의 아파트로 돌아오기 전에 스테프는 분명히 2 남자 중 1명을 선택했지만 그녀의 다른 선택은 D를 얻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소파에 누워 쉬었고 그는 키스를 잘했고 그녀는 그의 손길에 반응했습니다. 다이애너는 그에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곧 실망스럽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즐거움에 관계없이 자신만을 위한 즐거움만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들과의 불완전한 즐거움입니다. 그녀는 그 밑에서 몸부림치며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더러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이틀 밤에 2명의 다른 남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둘 다 실망스러웠습니다. 한물은 기분이 좋았고 그녀가 거품을 내자 시원한 바람이 그녀에게 누군가가 그녀와 함께 샤워실에 들어갔다고 말했고 그는 뒤에서 그녀의 가슴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야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샤워실에서 이것을 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그는 그녀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녀를 그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샤워 커튼 뒤로 손을 뻗어 그를 그녀에게서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비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창틀 가장자리에 있는 접시를 왼손으로 잡고 그의 머리에 박살냈습니다. 비누 접시는 수십 개의 작은 조각으로 부서졌고 그는 깜짝 놀라 샤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이애나는 그 위로 올라가 변기 위에 서서 스테파니를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다이애나가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변기 위에 서 있는 동안 잭슨은 소파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쫓아낸 이후로 계속 거기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침대에서 잘 수 있었지만 그녀의 침대에 다른 애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그는 사각 팬티와 티셔츠만 입은 채 머뭇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갔다. 만약 구멍으로 들여다봤다면 문을 열어도 열리지 않았을 텐데 거기 방탕의 여왕이 서 있었다. 캔디스는 신체적으로 미인이었고 잭슨처럼 화끈한 치어리더 몸매를 가진 몸집이 작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피트니스 센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여 과체중 남성과 여성을 개인적으로 훈련했지만 잭슨은 항상 그녀를 겉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벌레 같은 사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깨 물었을 때 속은 썩어 있었고 벌써 새벽 1시가 넘었고 그녀는 작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거기 서 있었습니다. 잭슨은 눈살을 찌푸리고 무엇을 원합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항상 효과가 있었던 매혹적인 미소. 나는 당신에게 약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친밀감. 그리고 나는 그녀가 손가락을 그의 얼굴 위로 그의 가슴을 가로질러 아래로 가볍게 쓸어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잭스입니다. 내 인생에서 결코 멋진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잭슨이 그녀의 손을 떼고 집에 가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리씨처럼 보였습니다. 어서 당신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다고 들었고 이것은 재미있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잭슨은 그녀를 문간에서 밀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캔더스의 얼굴에서 그녀는 차로 돌아가면서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가 열심히 놀아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잭슨은 20년 동안 해보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몸을 씻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는 침례교인으로 자랐지만 그는 불과 유황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싶은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초교파 교회가 있습니다.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는 예배가 시작되기 몇 분 전에 도착하여 로즈 몇 배 뒤에 있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찾기 위해 그 위로 기어갈 필요가 없도록 줄 중앙에 앉았습니다. 세로는 하나님을 허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최고의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잭슨은 감동을 받았고 종종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 의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젊은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다이애나가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나 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범을 보여서 성공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내가 전화를 했는데 당신에게 왔는데 열쇠가 없어요. 일하고 있고 차고 출입 코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교회에 갔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싶다면 침착하게 대답했고 아마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대신 교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당신이 초대할 수 있는 남자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가 문을 연 후 그녀는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왔고 지체하지 않고 집에 가고 싶다고 스테파니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고 그녀의 생활 방식은 비생산적이며 여기서는 살 수 없다고 나는 당신을 해방시켰다. 어쨌거나 깨뜨릴 것이라는 맹세. 아직 안 했다면 그나저나 방금 가져야만 했던 친밀감은 뭐였지? 난 뒤가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내가 싫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잭슨이 끝냈어.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너무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당신이 여기를 떠난 이후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뒤 생각이 작년에 그녀에게 말했을 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친구와 함께 처녀 파티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녀의 결혼 생활에 바람을 피우게 될 것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첫날 밤이나 H100일 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녀는 결국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기혼 여성이 독신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일으킬 뿐이며 이 문제는 그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의 고객은 그녀가 그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그녀가 나쁘게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D는 포옹을 시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일 말렸는데 내 새 비서에게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아파트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트레이시에게 부탁할게. 당신의 직장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부탁할게. 거기에서 당신은 침실 가구와 당신이 원하는 다른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버는 돈으로는 살 수 없다고 울었다. 당신은 나를 도와야 한다. 잭슨은 일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입장에 서 있었다. 나는 많은 돈을 벌지만 당신은 일자리를 원했고 당신은 0달러를 절약했고 당신은 월급을 너무 빨리 날리고 있다. 이혼하면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버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생활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그는 그녀를 밖으로 데려가 차까지 데려갔습니다. 결혼식 날 직장에서 봉사할 것입니다. 결혼식 날 회사에서 조용히 대접받기 위해 화요일에 복실에 가고 싶다. D는 잭슨이 이혼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서류를 받았다. 20년 넘게 그와 함께 살았고 항상 뜻대로 됐다. 잭슨이 이혼하지 않기를 바랐다.
후 러브드 허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한 제컨과 달랐습니다. 수요일 밤 셰렐의 집에서 술이 자유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딜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셰렐, 스테프와 딘은 캔더스가 앞으로 걸어갈 때 음식 없이 너무 빨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와인 한 병과 잭 다니엘 한 병이 있는 문 무슨 파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계속 혀로 술을 마시고 있다. 캔디스는 잭슨을 유혹하겠다고 선언했다. 술 취한 여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셰릴은 여자 부리가 먼저 캔더스는 일어나서 그녀의 탄탄한 몸 위로 손을 뻗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녀의 엄마 몸이 이 몸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캔더스는 잭슨을 유혹하려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잭슨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일해야 해. 그 사람과 많은 친밀함을 갖고 편안하게 살아야 해. 그녀는 웃으며 어쩌면 그 사람과 한동안 그 사람과 살다가 이혼할지도 모르잖아. 내가 처음으로 충실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 다이애나는 자신이 무엇을 깨닫기 시작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 디가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하는 동안 잭슨은 현관문을 열어 부리와 아이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손에 캐서롤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친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식사 후 테라스에서 부리를 먹었고 잭슨은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그에게 그녀의 아이들을 뒷마당에서 농구하고 바구니를 치게 하라고 말한 이후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느꼈습니다. 오늘 예배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그녀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의 우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다음날 학교에 갔지만 떠나기 전에 잭슨은 부리로 내 입술에 다정하게 키스했고 그들의 입술이 갈라질 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잭슨이 깨어난 시간에 딱 맞는 매혹적인 키스를 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다이애나가 술 취한 전화였다. 그녀는 번갈아가며 울고 꾸짖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그는 그녀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가? 이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D였다는 뜻이다. 클럽에 가지 않고 할 일도 없을 만큼 쉬는 그녀가 거기 있는 동안 전화를 끊고 세 번째 벨이 울린 후 그녀가 다시 전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 그녀가 술에서 깨어나면 우리가 그녀에게 전화할 것입니다. 잭슨은 11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에게 전화하기 전에 그녀는 어제 전화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그는 트레이시에게 다이애나를 위해 찾아준 아파트에 대해 왜 다시 전화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무시했지만 대신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다른 남자와 밤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 결혼 끝났어. 넌 재미를 보기도 전에 봉사를 기다릴 수도 없었어. 일주일 동안 바라던 모든 것을 얻었기를 바라. 단 일주일만 그리고 다른 남자들을 시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부리를 쳐다보았어. 그녀의 손에 종이 봉지를 들고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 통화를 끊으라고 숨을 내쉬며 그는 계속했습니다. 다이애나 당신은 다른 남자를 원했고 나는 당신에게 이혼한 미혼 여성의 삶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분명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류에 서명하십시오. 내일 트레이시를 만나지 마세요. 아파트 문제는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집세의 첫 2달치만 지불하겠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점심 먹으러 놀래서 6시까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스테파니는 D 얘기 듣는데 지쳤어. 넌 포기해야 해. 부리가 내 남자를 훔치는 게 아니야. 넌 듣고 싶지 않지만 그 남자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건 너였어. 그리고 잭슨이 그에게 무엇을 얻었는지 내가 얻었어. 20년 동안 아내가 원했던 것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하지만 내가 아는 잭슨이 당신을 다시 데려가지 않을 거라고 남자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디는 그 말을 전혀 듣고 싶지 않았지만 당신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만둬. 스테파니는 이상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왜 뭔가를 원할 때 가서 가져오는지 넌 항상 이랬어. 게다가 나는 A이고 난 내가 망쳤다는 걸 알아. 잭슨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척하기를 원해. 너는 기뻐해야 해. 2주가 지났고 월요일 밤 퇴근 후 버트와 셰릴은 D를 데리고 잭슨이 그녀를 위해 임대한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아파트의 안방 침실에 가구를 배치했고 집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모든 물건을 새로 칠하고 청소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도 가득 찼습니다. 버트는 좋은 남편이었고 셔리 걸어야 할 것을 걸고 열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버트는 좋은 남편이었고 그녀의 옷을 아파트로 가져왔습니다.
접힌 옷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는 셰렐이 아파트에서 첫날 밤 더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디와 함께 저녁을 보냈다가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셰렐은 자신의 친구가 남편이 이혼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너무 그리워서 그는 그녀를 용서하고 그녀를 동화 속의 삶으로 되돌려줄 것입니다. 그녀는 디에게 빅스가 일주일에 여러 번 잭슨과 점심을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디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최악의 경우일수록 디는 셰렐에게 제안합니다. 금요일에 디의 새 아파트에서 집들이 처녀 파티를 열었습니다. 빅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셰렐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금요일에 디의 새 아파트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오세요. 몇 주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최근 몇 달 동안 잠시 멈췄어요. 아이들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데리러 가지 마세요. 그는 타 지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디든 나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잭슨을 방문했지만 거기에 1시간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그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을 넘어 그녀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세요. 금요일에 그들과 함께 지낼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들은 10대입니다. 어머니 암탉 그들은 물론 오랫동안 혼자 남겨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싸우고 집을 파괴할 것입니다. 잭슨은 부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오정을 통해 그가 점심 먹으러 사무실을 거의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점심을 고집하는 사람이므로 아마도 그가 성공한 이유일 것입니다. 잭슨의 직장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데 매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그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는 목요일에 잭슨과 점심을 먹으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만 용납했습니다. 그녀는 더의 집들이에 갈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잭슨은 아이들을 즐겼습니다. 13세, 15세, 16세의 세 아들은 잭슨을 삼촌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과 앵무새 쌍농구를 한 멋진 삼촌 그는 아들과 농구하는 것을 정말 그리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잭슨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야구장으로 데리고 가서 고카트 경주에 데려갔기 때문에 공허한 부리가 아이들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가 채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숨을 쉬다가 노크를 하기 전에 문을 통해 들여다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에서 그녀는 셰렐과 스테프가 와인잔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문을 통과하기 전에 캔더스가 그녀를 지나 방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캔더스가 짖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들었고 디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부리와 디 사이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와인을 마시고 나면 저녁 내내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술에 취해 위스키 혀가 느슨해졌고 셰렐은 모두 디가 잭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상처받은 부리는 내부의 잭이 아니라 잭슨에 대한 진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티프시 캔더스는 소녀들에게 그녀가 그와 함께 있을 때까지 그를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그에게 돈을 지불했을 때 그는 그녀의 손에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전화할 때 최적의 즐거움을 위한 완벽한 크기입니다. 부리가 그런 말을 해서 그녀를 불렀는데 캔디스가 대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작은 엄마는 잭시를 위한 계획이 있어요. 당신이 그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엄마는 아이들을 위한 아빠가 필요하고 그는 빈 둥지입니다. 왜 그가 당신의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피상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전 애인은 항상 이것을 그녀에게 지적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캔더스가 그녀의 잭슨에 대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은 그녀가 캔더스더와 논쟁을 벌이기 전에 너무 많은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떨어져 점심시간에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당신이 그의 사무실에서 나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가 열린 문에서 문 쪽으로 부리를 밀었습니다. 부리는 생애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그녀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차갑게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지만 그는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보다 다른 남자를 선호하여 그를 버렸습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처녀 파티에서 당신이 벨트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남자를 기쁘게 했는지 알아요? 스테파니는 당신이 동거한 이후로 많은 남자를 시험해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 셰릴 당신은 버트가 그의 아내가 자신보다 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바람을 피우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당신이 엄마의 몸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 힘들게 배웠습니다. 당신이 결코 알지 못할 영광입니다. 스테파니는 너무 천박해서 그녀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남자도 당신 같은 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의무적으로 계속되는 데이트에 당신을 초대할 것이지만 그들은 다른 어떤 것도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있던 남자는 바늘처럼 몸에서 튀어나올 수 있었고 당신은 잠시 후에 고슴도치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잭슨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공간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 카드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을 찾으러 갈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것이 되면 그 사람은 다시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경험을 통해 좋은 남편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약속합니다. 이 말과 함께 그녀는 문을 쾅 닫고 집에 가서 그녀의 빈 아파트에 30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잭슨과 함께 있었고 그녀는 혼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서 잭슨이 내려오라고 한 잭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구 연습 부스에서의 차례는 30분 뒤가 될 것입니다. 그는 카트를 타다가 5번째 자리가 다쳤다고 농담했습니다. 그녀는 잭슨과 그녀의 아이들이 외야 야구 부스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큰 아들들이 필요하지 않은 울타리 뒤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았지만 막내는 아버지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잭슨은 그녀가 그들을 지켜보는 것을 보고 더욱 하얗게 웃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그녀에게 야구 헬멧을 건네주며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주장했고 여기 그녀는 어깨에 방망이를 메고 이닝 동안 스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잭슨은 그녀 뒤로 미끄러져 그녀의 어깨에서 방망이를 떼어냈고 그는 그녀에게 무릎을 구부리라고 말하고 다음 투구를 위해 스윙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공을 쳤지만 안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잭슨이 그녀의 스윙을 위한 PR 준비를 도우면서 뒤에서 그녀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맥박이 빨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코 스스로 공을 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몇 년 동안 보낸 것 중 가장 즐거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울 때까지 웃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저녁 자신이 잭슨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를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잭슨은 비의 차를 그녀의 아파트로 따라가며 미소를 지으며 잭슨에게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소년들을 데려오고 그들의 물건을 아파트로 가져가는 것을 도운 다음날 아침에 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할 것인지 물었고 그녀는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동의했습니다. 그는 버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소녀들은 클럽에 가기 위해 이의 아파트를 떠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길에 멈춰서 냉정한 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버트에게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교훈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그들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일찍 떠났지만 그녀가 그를 위해 그랬기를 바랐는지 그는 그것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어젯밤 내가 당신을 배팅 케이지에 안았을 때 솔직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당신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동의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감지 그녀는 이 말을 하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미 몇 년 전에 당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글쎄요, 나는 당신을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혼했지만 필요한 한나는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녀는 지갑을 뒤지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에게 이야기가 있고 당신이 쫓아낸 날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함께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다음 주 월요일에 내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 구체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병 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그녀를 너무 자랑스러워했고 1년 넘게 남자와 친밀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정직불이 내가 실수한 걸 알아. 이혼하기 며칠 전에 내가 거기 있었고 후회를 봤어. 내가 항상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왜 이혼으로 이어졌는데 왜 밤마다 데이트를 계속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 그녀는 내려다보았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절대 이해하지 못하길 바라지만 이혼하고 아이가 있으면 데이트를 할 수 없지만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받고 싶다는 느낌을 받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그리워도 된다. 더 나은 남자를 찾으세요. 왜 다이애나가 당신과 밤새 데이트하도록 허락하셨나요? 그는 그녀가 진실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건너편에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당신은 그녀가 뭔가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들과 함께 떠날 생각이 없었지만 그녀가 내가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이 테이블 건너편에 손을 잡으면 이 일이 짜증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나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날 테라스에서 내가 당신과 데이트하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진지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녀의 친구 중 최고였으며 우리 대화를 즐겼습니다. 점심과 전화통화를 기대합니다. 내가 멍청한 말을 하면 웃겨주니까 혼내주는 너도 좋은 엄마야. 부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얘기하니까 솔직하게 말하니까 나도 같은 마음인데 날 좀 봐. 남들과 달라. 난 그렇지 않아. 체육관에 안 가. 엄마의 몸에 대해 심판을 받잖아. 그럴 돈이 없어. 내가 양육비를 받는 10대 소년 3명에게 먹이기도 힘들어. 음식도 덥지 않아. 그가 그녀의 손을 그의 손으로 꽉 잡았어. 당신은 멋져요. 당신 아름답고 굴곡이 있습니다. 저는 굴곡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악마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수표를 가져왔고 그가 테이블에서 수표를 가져가는 말에 미소를 지으며 일어서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은 그 곡선을 보고 싶어요. 오늘의 계획은 부리가 온몸을 눌렀고 라이징은 가볍게 입술에 뽀뽀를 해줬지 뭐 오랫동안 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1년이 넘었으니 잭슨은 팬티 차림으로 서서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네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곧 전처가 될 것 외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부리는 그에게 섹시한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서 그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가 침대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불 아래에 누워 턱까지 끌어당겨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잭슨은 약간 실망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윗덮개를 뒤로 젖히고 침대로 옮긴 다음 내가 더 편안하다고 느낄 때 나를 돌려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새로운 일이며 나는 당신이 내 몸에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잭슨은 그의 손을 눌렀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그녀의 몸과 맞닿은 그녀의 커다란 가슴의 온기는 그의 피부에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전 애인이 어떻게 생겼든 그녀는 자신을 위해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는 항상 흥분했기 때문에 당신의 몸으로 나를 결코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매력적인 소녀들. 그는 오른손을 그녀의 왼쪽 다리에 놓고 천천히 그녀의 허벅지를 따라 그녀의 가슴 아래 부분까지 움직였다가 다시 그녀의 엉덩이로 돌려 그녀의 통통한 5번째 위치에 닿게 아래로 내려 몸을 굽혀 그녀에게 처음으로 키스했습니다. 그녀의 숨이 목에 걸렸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서로를 탐색하며 아래에 있는 온기가 불꽃으로 변할 때까지 키스는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듯 더욱 격렬해졌다. 그녀는 등을 대고 굴러갔고 그는 마치 오른쪽 다리를 그녀 위로 던졌다. 그들이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동안 그의 오른손은 그녀의 부드러운 배 위로 갈비뼈를 넘어 그녀의 풍만한 가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팬티에 손을 뻗고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쳐 그의 위로 쓰러졌습니다. 가슴 가쁜 숨을 쉬는 그녀가 이런 일을 한 지 너무 오래되었거나 오히려 그렇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녀는 전 애인에게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고 이혼 후 그녀가 데이트했던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즐거움을 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잭슨은 그녀를 자기 위에 올려놓고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는 항상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다시 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 다 잠에 들 때 그는 계속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잭슨은 가장 먼저 깨어났습니다.
그는 레베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녀의 불의를 변화시켰습니다. 다이앤의 친구였습니다. 불의는 재미있는 소녀였지만 레베카는 그는 자신이 사랑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성숙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고 그녀의 아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고 그녀를 깨웠고 리베커 그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여자는 보고 싶지 않지만 당신도 같은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녀가 그에게 키스했다면 나는 그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나는 더 나은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리베커는 알람 시계를 볼 때까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1시간이 넘었습니다. 소년들은 침대에서 일어날까 걱정할 것입니다. 그는 레베카가 아들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녀가 매우 배려하는 미소를 지었고 그릴에 있는 햄버거에서 잭슨을 발견했고 감자 샐러드 콩을 먹고 테이블 위에 즐긴다. 잭슨이 테이블을 치우는 동안 남자들을 옆으로 끌어내서 그들은 불 주위에 앉았다. 얘들아, 너랑 남자답게 얘기하고 싶어. 내 엄마가 정말 좋고 괜찮다면 로맨틱하게 데이트하고 싶어. 너와 함께라면 내가 승인하는 것이 중요해. 왜냐하면 나도 너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다. 엄마와 데이트해도 될까? 세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남자 중 누구도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전에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어린 남자가 바라봤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주인은 잭슨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잭슨이 일어서자 소년이 일어서서 그들을 껴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잭슨은 동생이 우리 새 아빠가 되겠느냐고 묻는 것을 듣고 포옹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영광일 것입니다. 레베카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가 옷장에서 농구공을 집어들고 농구 코트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기 위해 휴지에 손을 뻗었고 잭슨과 그의 형제들은 그녀가 쓰레기로 가득 찬 쓰레기 봉투를 치우는 동안 정규복식 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 스크랩 레베카는 초인종 소리를 들었습니다. 잭슨 농구를 하는 동안 누군가가 당신 집 문 앞에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주방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테라스 문을 통해 집으로 걸어 들어가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레베카가 그를 만나기 위해 문을 열자 레베카가 그녀를 집으로 밀어넣자 등을 대고 쓰러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겁니까? 디가 그녀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레베카는 일어서서 디를 한 걸음 뒤로 밀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이곳은 잭슨의 집입니다. 당신은 리처드 스트리트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어젯밤에 디가 백을 지나갈 때 어떻게 나를 쫓아냈는지 기억해요. 그녀는 잭을 찾았어요. 내 남편은 어디 있었나요? 나는 밤새도록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가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야 했죠. 리베커가 디가 온 것을 가로채려고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이 왜 당신을 감옥에서 빼내야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내 남편입니다. 이것은 그의 책임입니다. 아니요. 당신을 냉정한 센터에서 내보내는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닙니다. 공공음주로 체포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책임부리는 그녀의 오랜 친구에게 화를 냈어. 디는 방에서 방으로 달려갔지만 레베카는 그녀 뒤에 머물렀다.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를 알지만 소용이 없을 것이다. 당신은 그를 떠났고 나는 그를 위해 옆에 있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 전 애인이 들어간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엉덩이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3년 전 내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당신은 결혼한 여자가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망치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매일 저녁 지불하기 어려운 대가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차갑고 조용한 아파트로 돌아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의 감미롭고 부드러운 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 외에 아이가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당신은 외로울 것이고 45세의 노인은 주중 저녁에 집에 앉아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당신의 침대에 경고해줄 남자를 찾을 수 있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계획은 없었지만 오늘 아침 잭슨과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었습니다. 당신과 저는 우리 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놀라운 연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심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내 말이 맞아. 그 사람은 훌륭하고 내가 가진 최고의 애인이야. 잊어버렸어. 난 그 사람이 결코 알지 못할 모험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한 번 일어난 친밀한 일보다 더 나은 일을 시도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평생 동안 그녀는 멈췄다. 나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뒤속삭였다. BX는 파티오 문으로 걸어갔다. 잭슨은 남자들과 밖에 있다. 나는 그를 데려갈 수 있다. 그녀의 친구 옆에 서서 농구가 잭슨이 던진 골대를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위대한 아버지다. 나는 그가 농구하는 것을 얼마나 즐겼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사랑합니까? 예, BX가 발표했습니다. 오늘이 처음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남은 인생을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보낼 것입니다. 우리 둘 다 가까운 장래에 폐경기를 겪고 있으며 그것이 상황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잭슨은 이해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도록 방법을 찾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 다이애너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를 다시 유혹하여 마지막으로 그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당신에게 사랑을 나누면 그것은 끝났고 그는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어떻게 모든 일을 하는지 압니다. 기회가 있으면 디는 돌아서서 문으로 돌아갔다. 디는 그녀에게 다정하게 키스하고 차문을 닫았습니다. 7개월 후 디는 잭슨과 그의 변호사가 나타나기 전에 짧은 만남을 요청했고 판사는 다이앤이 어떤 형태의 종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녀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잊어버렸다는 이기적이고 예민한 그녀는 여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것도 후회했다. 그녀는 그가 결코 그녀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다. 다이애나, 나는 기혼 여성은 미혼 여성처럼 행동할 수 없다고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당신이 처녀 파티에서 나에게 충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당신이 눈치채지 못한 사람에게 항상 보였고 클럽과 레스토랑에서 당신을 본 사람들로부터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받았지만 나는 그것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지만 그 토요일에 집에 와서 그 남자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갖게 놔두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좋은 삶을 살아요. 다이애너, 당신은 항상 내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고 생일이나 공휴일에 서로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할 것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도움을 주지만 결코 같은 시간에 잠을 자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나 현재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도 같은 생각을 하시